주말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댁에 가는 날이라 준비할 것이 많았거든요. 부엌으로 나가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반찬들을 확인했어요. 시아버지께 드릴 나물 반찬들과 무생채, 진미채 볶음, 직접 담근 모가차까지 깔끔히 밀폐 용기에 담겨 있었죠.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혼자 준비를 마치고 싶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손수건과 물병, 간단한 아이들 간식까지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와 한숨을 돌리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도희야, 지희야 일어나자. 오늘 할아버지 댁 가야지. 큰 방에서 아이들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잘게요. 아직 너무 졸려요. 언니 말이 맞아. 엄마 조금 더 자면 안 돼요? 우리 도희 지희, 오늘 할아버지 뵈러 간다고 했잖아. 어제 그렇게 좋아하더니 얼른 일어나서 예쁜 옷 입자. 알겠어요, 엄마. 근데 새 원피스 입어도 돼요? 그럼 도희가 그 옷 입으면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겠지? 지희도 예쁜 옷 골라줄게. 옷을 갈아입고 서로 거울을 보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토요일이지만 남편은 일이 있다고 오전에 잠깐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 댁으로 가기로 했고 남편도 곧장 그리로 온다고 했습니다. 도희야, 지희야, 신발 신고 준비 다 됐지? 이제 나가자. 엄마, 할아버지가 또 용돈 주실까? 나도 용돈 받으면 색연필 새로 사고 싶어. 아버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용돈 얘기는 나중에 하자. 어서 가자, 얘들아. 아이들과 손을 잡고 집을 나서니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기 전에 슈퍼마켓에 들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약과도 샀죠. 시아버지 댁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애들 손잡고 힘들지 않았어? 그래, 형철이는 여기로 바로 온다고?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뵙고 싶다고 어젯밤부터 신이 나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도 왔어요. 그래, 우리 도희랑 지희 잘 왔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거실로 들어가니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안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주방은 정리할 게 조금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이 살림을 잘하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거실에서 놀라고 한 뒤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식탁 위에 쌓인 신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 반찬들은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건 모가차인데요. 아버님 드시기 편하게 담가 왔거든요. 날이 쌀쌀해지는데 이거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감기 예방에 좋을 거예요. 그래,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내가 일이 혼자 있으니 너도 신경이 쓰여서 힘들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가족인데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이 냄비는 조금 낡은 것 같은데 제가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됐어. 아직 쓸만하다. 괜히 돈 쓰지 말고 혼자 있으니 냄비 그것도 잘 쓰지도 않는다. 그래도 조금 낡아 보여서요. 다음에 제가 새 걸로 하나 사올게요. 주방을 정리한 뒤에는 거실과 방도 쓸고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시댁일을 마무리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섰어요. 아침에 일이 있다고 일찍 나갔던 남편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고
슈퍼에 들렀는지 과일 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오늘 많이 춥네요. 그래, 왔구나. 수고했다. 토요일인데 일을 했다지. 그냥 오지 또 뭘 사왔어? 안 그래도 셋째 며느리가 반찬이랑 이거저거 싸왔던데. 아, 이거 저 앞에 마트에서 산 건데 과일이 싱싱해 보이길래 아버지 드시라고요. 그래, 고생했다. 쉬어라. 여보, 여기 앉아. 도희랑 지희가 아빠 많이 기다렸어요. 아빠, 이거 봐요. 할아버지랑 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나도 같이 그렸어요. 아빠랑 놀고 싶었어. 남편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딸들 예쁜 그림도 그리고 오늘 많이 즐거웠구나. 아빠 조금만 쉬고 같이 놀자. 남편이 자리에 앉고 조금 지나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차례대로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주버님과 큰형님 내외가 그 뒤를 이어 작은 아주버님과 작은 형님이 왔습니다. 너희들 왔냐? 네, 저희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래, 뭐 특별할 게 있냐? 늘상 똑같지 뭐. 그런 게 좋은 거죠. 아버지,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라잖아요. 오셨어요? 아이고, 지수씨 오랜만입니다. 오늘 애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고생했겠네.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일이겠어. 그런데 저 애들 언제 다 키워요? 아직도 한참 남았네. 그러게,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안 그래도 빠듯한 형편인데 진짜 형님 말대로 애들 키우려면 멀었다 멀었어.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겉으론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를 알기에 듣는 제 입장에선 불편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어요. 뭐 애들 키우는 건 다 힘들죠. 그래도 부모 마음은 다 같잖아요. 키우다 보면 알아서 잘 크겠죠. 그런데 조카들은 오늘 다 안 왔어요? 우리 애들은 주말에도 공부하느라 바빠. 고등학생이잖아. 동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애들이 어릴 때나 엄마 아빠 따라다니지. 중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 친구가 최고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대학생 되니 아주 살판이 났지 뭐야. 황금 같은 주말이라며 아주 놀러 다니기 바쁘다니까. 근데 동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애들이 알아서 잘 큰다고? 허허허, 애들이 무슨 잡초야? 아무 데서나 쑥쑥 자라게? 하긴 뭐 동서처럼 키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동서 그거 알아?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벌써 대학 입시 플랜 다 짜놓는다고 하대. 우리 수호 수진이 때보다 더 치열하다잖아.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동서가 애들 교육이나 미래에 좀만 관심이 있어도 애들 놔두면 알아서 쑥쑥 큰다는 말 안 나올걸? 엄마가 할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바쁜데. 나 봐. 우리 수호 첫 입시할 때 진짜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살이 다 빠졌었잖아. 그럼 계속 유지를 하지 왜 도루묵이 됐대? 아, 당신은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 꼭 저렇게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한다니까. 형님, 아주버님 저런 게 아주버님 캐릭터잖아요. 저런 유머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나 같아도 딱딱하고 고지식한 교수님보단 유머러스한 교수님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날 알아봐주는 건 우리 둘째 재수씨밖에 없다니깐. 아무튼 막내 동서, 내가 다 먼저 겪어봐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뭐 애들도 서방님처럼 대학 안 보내고 그냥 저냥 근근히 먹고 살 만큼 사실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입에 풀칠만 해도 괜찮다고 하면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겠지. 근데 우리 수호, 수진이 또 누구야? 저기 둘째 동선에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둘째 동서도 학원이며 과외 굉장히 빡세게 시키잖아. 우리 수호, 수진이처럼 번듯한 대학 가려면 동서가 할 게 굉장히 많고 그게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타고나기를 막 천재로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기 마련이거든. 네, 형님. 저희 애들이 아직 많이 어리지만 참고할게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무렵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희들 점심은 어찌할 거냐? 뭐들 먹고 싶으냐? 보통 시댁이라는 곳에 가면 시어머님을 필두로 한상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돕는 건 둘째치고요.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혼자 사셔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매번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도 형님들이 말렸어요. 혼자 부지런한 척하지 말라. 아버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별 난리를 다 친다면서요. 제 생각엔 제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만 있자니 아버님 눈에 들까 걱정이 되고 또 그렇다고 손 걷어붙이고 음식 준비를 하기는 싫고 두 형님 모두 딱 그런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들도 형님들한테 음식 준비로 채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인지 그냥 언젠가부터 아버님 댁에 모이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해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었죠. 아버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네요. 다 같이 짜장면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짜장면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형님. 큰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짜장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나서는구먼. 재수씨, 아버님 짜장면 드시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짜장면을 별미처럼 드시는 거 재수씨도 알죠? 아, 네. 아버님께서 짜장면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난 짜장면이면 된다. 너희끼리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시켜도 되고. 결국 짜장면으로 메뉴가 정해졌고 큰아주버님이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습니다. 어른 짜장면 7, 애들 둘은 한 그릇 나눠 먹을 테니 총 8개. 그리고 탕수육 대짜 2개, 군만두 서비스는 꼭 챙겨주세요. 뿔지 않게 빨리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잠시 후 음식이 도착했고 거실에 큰 상을 펼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그릇에서 후루룩 젓가락질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맛은 있는데 속이 좀 더부룩하구나. 소화도 시킬 겸 잠깐 걷다가 와야겠다. 아버님, 다 드신 거 맞으세요? 정말 얼마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니다, 다 먹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마저 먹어라. 아버지가 짜장면을 남기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네. 저는 시아버지의 외투를 챙겨드리고 현관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시아버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현관을 나섰어요. 마저 먹어라. 내 금방 다녀오마. 네, 아버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동사, 그 문 좀 열어놔. 냄새 좀 빠지게. 근데 아버님 벌써부터 보일러를 트신 거야? 아직 보일러 안 틀어도 괜찮은데 난방비 생각을 안 하시네.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난방비가 나오더라도 아버지가 감기 안 걸리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좋죠. 너 지금 그래서 네 형수 말이 고깝게 들린다 이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막내 서방님은 가끔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콕콕 박히는 것 같아요. 뭐하냐, 얼른 사과하지 않고. 네 형수 마음 상했다잖아. 네. 형수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요. 짜장면 다 불겠어요. 다들 얼른 드세요. 둘째 형님의 말에 모두가 다시 젓가락질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와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살피며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큰아주버님이 젓가락을 들고 남편 쪽을 보더니 단무지 접시로 손을 뻗는 남편의 젓가락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고졸 새끼가 단무지를 2개씩이나 먹어?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아? 단무지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나? 아주 욕심이 대단하네. 그 순간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큰형님과 작은 아주버님, 둘째 형님까지도 큰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배야, 단무지 못 먹고 죽은 귀신이래. 당신 정말 어쩜 그렇게 말을 웃기게 해? 둘째 동서 말대로 우리 그이가 강의평가 같은 거 보면 진짜 인기가 많아. 학생들이 좋아한다니깐. 야야, 그렇게 짜게 먹으면 너 오래 못 살아. 그리고 눈치가 없냐? 단무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걸 네가 2개씩이나 집어야겠어? 애들도 세상에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애들이 어쩜 이렇게 잘 먹는데요. 애들이 막내 서방님 닮아가지고 먹성 하나는 끝내주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웃긴 걸까요? 만날 때마다 저와 남편을 타깃 삼아서 비꼬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신났다고 웃는 저 모습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정도가 심한 것 같았어요. 우리 딸들 먹는 것 가지고 말을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한마디를 해야겠다 나서려던 그때 남편이 눈에 띄게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애들도 앞에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큰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치며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서 형한테 말대꾸를 해? 네가 아주 위아래 구분을 못하지? 어디서 큰형 말에 따지고 드는 거야? 다 커서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아직도 철이 없고 버릇이 없어가지고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을 보니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뭔 일이 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만들 하세요. 여보, 참아. 한두 번도 아니잖아. 뭐? 막내 동서까지 왜 말을 그렇게 해? 듣고 있자니 상당히 불쾌하네.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큰아주버님과 남편 사이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열어둔 현관문 쪽에서 또각또각하는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문 쪽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에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고 그 순간 아버님 댁 현관문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아니 귀부인으로 보이는 그분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피를 걸치고 있었는데 품위 있는 걸음걸이며 날카로우면서도 당당한 눈빛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문 쪽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야?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 손님인가? 야, 조용히 해. 뭐? 아니, 형 왜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냐니까? 큰형님 역시도 아주버님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큰아주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달려가서 그 귀부인에게 90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열어두었던 현관문으로 갑작스레 나타난 귀부인의 등장으로 저희 가족의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형들이 막내 동생인 제 남편을 그리 못살게 구는지 그것은 참으로 오랜 기간 얽혀있는 가족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였죠.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는데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저는 친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려고 나왔던 참이었죠. 공원 한편에 있는 작은 분수대 옆에서 그는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는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봤어요. 한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도구 상자를 펼쳐둔 채 분수대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글쎄, 설마 저걸 고치는 중인가? 그는 분수대의 고장난 부분을 살피며 이리저리 손을 대더니 잠시 뒤 공원 관리소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쳐다보다가 제게 장난스레 말했어요. 저 사람 성격 급하네. 뭔가 불편하면 바로 고치려나 봐. 그러게. 하지만 일하는 게 꽤 진지해 보이긴 하다. 우리는 글을 읽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나오는 길,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철물점에 들렸을 때였어요. 철물점 안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는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난 거예요. 오늘 공원에서 분수대 고치던 분 아니세요? 네. 공원에서 보셨나 봐요. 그는 순간 멈칫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요. 동네 공원인데 고장난 걸 두고 보기 싫더라고요. 직접 고치신 거예요? 공원에서 일하시나 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기술직 일을 해서 이런 건 익숙하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술직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철물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친구와 카페에 들렀다가 다시 그를 만났어요. 그가 작은 스피커를 고치며 카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스피커가 고장나서 난감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조금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이신가 봐요. 자주 뵙네요. 사실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자주 보면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손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저는 박동민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연씨.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몰랐던 세상을 열어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동네에서 자주 산책을 하고 가끔씩 영화를 보러 다녔죠.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참 밝은 것 같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정말?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야. 넌 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나 내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배려했고 저도 그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년이 되던 날,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너와 함께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도 오빠랑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우리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하자. 그럼 내 마음 받아주는 거야? 허락한 거지? 당연하지 바보야. 그렇게 청혼을 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솔직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작은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그 표정이 낯설어서 괜히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나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정말이야? 지연아, 이건 내가 꼭 너한테 말해야 할 이야기야. 좀 더 빨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할게. 나 갑자기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내가 이야기 듣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런 거야? 아니,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나한테는 상처 그 이상이거든.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오빠, 나 믿지? 그럼 내가 너 말고 누굴 믿겠어.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내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일부러 청혼하고 이야기하려던 건 정말 아니었어. 더 일찍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나도 쉽지가 않았거든.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나는 평생 형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에 당황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용기 내어 말을 꺼낸 건지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무시를 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 조금 복잡해.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2번 하셨어. 첫 번째 아내와는 아들 2을 낳으셨고 그게 내 형들이야. 그런데 형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대. 물론 이건 다 들은 이야기야.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 거야? 맞아.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고 재혼을 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때가 초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애가 2이나 딸린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엄마 말로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대. 서로를 많이 아꼈다고 하셨어. 아무튼 그때부터 처녀였던 우리 엄마는 아들 2이 있는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전처의 2 아들, 그러니까 내 형들을 정성껏 키우신 거야. 그 다음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님은 아이를 안 가지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태어났다는 거겠죠.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게 된 거야. 형들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낯설었을 거야. 배가 다른 막내 동생이 생겼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형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 동민 씨 형들 입장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생겨서 2을 잘 키워주신 거면 감사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동민 씨 어머니께서 형들을 정성껏 키우셨다면서. 뭐 그것까지는 내가 형들 입장은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형들도 그때 어린 나이였잖아. 다 컸다고 해봤자 초등학생인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우리 엄마가 새어머니가 되겠다고 한 거니 마냥 좋지는 않았을 거야. 자신의 엄마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내 생각이지만 형들 마음도 이해가 돼.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동민 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생기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들은 아니었나 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랑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 형들은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리감은 더 커졌던 것 같아.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형들에게도 엄청 잘하셨지. 사실 나보다도 형들에게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아. 정말? 동민 씨가 막내고 어머니의 친아들인데도? 그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돼. 어머니는 전처 소생 아들들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혹시라도 주변에서 못된 새어머니라는 말이라도 들을까봐 항상 더 노력하셨어. 그랬구나. 어머니께서 형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거네. 맞아.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형들을 친아들처럼 대하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한테도 말씀하셨거든.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고 상처를 받은 형들이니 이해하라고. 동민 씨 많이 힘들었겠다. 뭐랄까, 외로웠을 것 같아. 형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막내인데도 귀여움을 받기보다는 형들이나 어머니 입장을 이해해야 했잖아. 그런 건가? 아무튼 형들은 욕심이 정말 많았어. 특히
공부 욕심. 아버지랑 어머니가 형들에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책도 아낌없이 사주셨거든. 아, 형들이 공부를 잘했구나? 둘 다 좋은 대학에 갔고 둘 다 정말 공부를 오래 한 뒤에 교수가 됐어. 지금은 각각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지.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린 남편을 상상하게 되고 그게 안쓰러웠는데 남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서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나는 형들처럼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어. 대신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 아버지가 형들에게 모든 지원을 쏟으셨던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 그냥 나무 조각, 전기회로 그런 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동민 씨가 기술직 일을 하게 된 거구나? 맞아. 어머니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 형들처럼 공부하라고 압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계셨던 동안은 정말 든든했어. 어머니는 항상 형들하고 나 사이를 중재해 주셨거든. 형들이 나를 무시하려 들 때도 어머니가 항상 나를 감싸주셨지. 어머니께서 정말 동민 씨를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인 걸 알아. 그래서 더 후회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사실 그 나이면 남편도 어엿한 성인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형들의 무시는 더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 남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는데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들었던 마음은 남편의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이 사람이 더는 외롭지 않게 우리 가정을 꾸려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뜻대로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은 더욱 남편을 향해 있었고 우리는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늘 어렵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들은 더욱 대놓고 남편을 무시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형제 사이의 작은 갈등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재수씨, 동민이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얼마를 버나? 참 내가 생각해도 이 대한민국 말이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동민이 봐. 얼마나 성실해. 개미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데 집 하나 장만을 못하잖아. 이거 문제야, 문제. 아, 형,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가 교수 되려고 평생 대학이며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월급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대할 때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남편을 위로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씨라도 뭐 좀 알아봐요. 애들은 점점 자라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말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걱정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거든요. 동서, 애들 데리고 왔어? 넉넉하지도 않은데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다. 그러게 어떻게나 둘씩이나 낳았대. 막내 동서는 참 대단해.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1억이 넘는데 그래서 요즘 하나만 낳는다던데. 동서 설마 셋째 생각 있는 건 아니지? 딸만 둘이라고 아들 낳겠다고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동서. 돈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없는 집에서 애 셋을 어떻게 키워? 줄줄이 5, 6씩 낳으면서 아껴 살았던 시대가 아니잖아 요즘은. 셋째는 계획이 없고요. 저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힘든 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애들이 예뻐서요. 그래, 그런 낙으로 사는 거지 뭐.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형님들의 말은 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생채기를 남겼어요. 혼자 되신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도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에게 무관심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유산은 본처 자식인 자신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아버님 안 계실 때 서슴없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버님 댁을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제가 반찬 챙겨왔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막내 왔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야 막내 네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결혼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다른 형들에게 평생 무시받던 남편, 시댁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교수인 아주버님들이 남편한테 고졸 새끼가 단무지를 2개씩 먹어? 말한 그 순간 내가 열어둔 현관문으로 귀부인이 나타나자 아주버님들 남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아니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건지. 큰아주버님은 입가에 묻은 짜장을 급하게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아주버님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둘째 아주버님은 갑자기 등장한 귀부인의 정체를 몰라 어리둥절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귀부인이 아주버님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 여기가 박 교수 아버님 댁 맞나요? 귀부인은 단정하고 품격 있는 말투에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간신히 대답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때 속이 더부룩하다며 산책을 나갔던 시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왔다. 아주 문 밖에까지 짜장면 냄새가 나는구나. 다들 다 먹은 게야? 막 돌아오신 시아버지 역시도 귀부인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형? 여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부인은 그제야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부. 잘 지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귀부인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저 형도 잘 지내셨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아주버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귀부인의 정체는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의 언니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모였죠. 사실 저는 딱 한 번 남편을 통해 시이모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아주 나중에야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시이모님께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남편과 시이모님은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았던 거였어요. 왜 시이모님과 그렇게 한참 만에 연락을 한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결혼한 이후 친정과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사실 귀하게 자란 부잣집 딸이었는데 당시 아들이 둘이나 딸린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모가 곱게 키운 자기 딸이, 그것도 처녀인 자기 딸이 애가 둘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걸 그냥 놔두겠어요? 엄청 말리고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고 시아버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이후 쭉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던 거였죠.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모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졌다고. 그치만 돌아가신 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뒤늦게 이모한테 연락을 했다고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 달 전쯤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이모님께 인사를 드렸었고 처음 뵌 시이모님한테서 뭔가 어머님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사진으로밖에 뵌 적이 없지만
이미지나 분위기 같은 게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자매여서 그런 거겠죠. 시이모님은 어머님이 남의 자식을 둘이나 키우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간 거 아니냐며 그때까지도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이모님은 남편에게 어떻게 지냈는지를 별 생각 없이 물어보셨는데 남편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시이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남편이 배다른 형제라는 이유로 평생 형들한테 치이면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걸 시이모님이 알게 되셨고 저희가 시댁에 갈 때 연락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제부 얼굴도 봐야겠다면서요. 아니, 근데 정말 어쩐 일로 저희 아버지 댁에 이렇게 오신 건지. 그 순간 시이모님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냉정한 눈빛으로 아주버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교수,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요? 여기는 박 교수 아버지 댁이기도 하지만 박 교수 아버지가 내 제부이기도 해요. 그건 몰랐죠? 큰아주버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끝을 흘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부? 그러면 저분이 그 돌아가신 막내 서방님의 이모라는 거야?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쩔쩔매고 그래? 뭐 잘못했어? 맞아요,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시이모님은 그들의 말을 끊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내 조카 박동민의 엄마이자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그런 이야기까지... 시이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통민아, 네가 왜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는 해. 하지만 나는 너희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너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내 동생 인숙이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동민이 네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더라고. 시이모님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부, 내 동생은 남의 아이 둘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다 갔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운 사람들이, 동민이 형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시아버지는 난처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형, 그건 내가... 제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물론 제부, 내 동생이 선택한 거였죠. 그때 인숙이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치만 제부, 그거 쉬운 결정 아닌 거 알죠? 우리 인숙이가 제부랑 결혼하고서 막말로 피 하나 안 섞인 동민이 형들 다 키웠잖아요. 인숙이가 처자식인 동민이랑 전처소생 애들을 차별하면서 키웠나요? 그건 아니었죠. 저 형, 그건 내가 먼저 떠난 집사람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큰애 둘째를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면서 키웠어요. 그니까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숙이 아들 내 조카 동민이 우리 인숙이한테 그렇게 돌봄을 받고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사람들이 우리 동민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배다른 형제라고 저들끼리만 둘이 서로 잘난 맛에 살고 동민이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무시를 한다던데? 우리 인숙이 생각하면 내가 언니로서 정말... 휴... 시이모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아주버님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시이모님이 천천히 걸으면서 아주버님들을 향해 눈을 맞추었습니다. 당신들, 동민이 엄마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감사했죠. 네, 그 당시 어렸던 저희를 잘 키워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감사했다는 사람들이 동생을 이렇게 대했나요? 교수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교수라는 이유로 그렇게 동민이를 무시한 거예요. 정말로? 작은 아주버님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동민이를 동생처럼 생각을 합니다. 비록 동배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식구로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조용히 하세요. 이래서 내가 교수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산처럼 쌓으면 뭐랍니까?
덕이라고는 손톱에 때만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모님의 말에 큰 아주버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그런데 듣자하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 교수를 우습게 알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동철아, 조용히 해. 아니, 왜 형? 꿀먹은 벙어리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왜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사람을 가만히로 보잖아, 이분이. 동민이 이모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심하잖아. 시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 동생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양이네요. 박동철 교수? 내가 당신 형이 재직하는 대학교의 기부자이자 이사회 중책을 맡고 있어요. 박동철 교수가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하기로 한 그 대학교 이사회라고요, 내가. 작은 아주버님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시모님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들이 내 조카 동민이를 이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내게 아무 말도 없이 교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남편 쪽으로 돌아서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동민아, 이모가 너무 늦게 왔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이모가 네 편에 서줄게. 시모님은 다시 아주버님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조카 동민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건 좀... 시모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교수직이 유지될 거라고 장담 못하겠네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격이 우선인 것 아니겠어요? 이사회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내가 이사회 의제에 올려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말에 두 아주버님은 결국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동민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형님들도 저에게 이어서 사과를 했어요. 동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동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내가 참... 동서, 우리 동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다 미안해, 응? 우리가 손윗사람답게 처신 못하고 동서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사과할게. 미안해 동서.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시이모님은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과 저를 따로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민아, 그리고 우리 조카 며느리, 그동안 내가 조카를 위해 할 일을 미뤄둔 것 같아서 미안해. 이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고 싶어요. 이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려 했지만 시이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이야. 이제는 누군가 너를 위해 나서야 할 때야. 무시받지 않게 잘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도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이모님, 저희가 받은 도움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이모님의 지원으로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좁고 낡은 집을 떠나 넓고 밝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자 아이들 역시 밝아졌어요. 엄마, 우리 집 진짜 넓다. 내 방도 생겼어. 내 방도 있어. 너무 좋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도 벽에 기대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여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그러게, 당신도 참 많이 고생했어. 이제는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우리. 그리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태도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재수씨, 도희랑 지희는 요즘 학교 잘 다녀요? 애들이 클수록 참 예쁘네요. 동민아, 요즘 일은 어때? 힘든 건 없어? 형이 도울 일은 없을까? 아주버님들이 남편에게 정중히 말을 건네는 모습이 어색할 정도였지만 남편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다 괜찮아요, 형들. 그리고 형님들 역시도 예전처럼 비꼬는 말투를 쓰지 않았어요. 동서, 주말에 애들 데리고 우리 집 놀러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형님, 저도 가도 돼요? 우리 막내 동서 애들한테 줄 선물 준비해야겠다. 도희랑 지희가 뭐 좋아해, 동서? 부담 갖지 말고 말해. 괜찮아. 네, 형님들 꼭 들릴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시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오셨어요? 이모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시이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말 잘 그렸다, 지희야. 우리 도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이모 할머니가 준 학용품으로 매일 공부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애들이 할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애들이 시이모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보, 이모랑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나도 그래. 당신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형들에게 사과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평생 받지 못했던 가족의 인정을 받았다는 위안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참 못난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도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당신은 원래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이제 더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이모님 덕분에 살게 된 넓은 아파트에서 도희와 지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뒤늦게라도 손을 내밀어 주신 시이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야.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그 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